그래서 우리가 CDS 뷰에서 우리가 어노테이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노테이션은 이렇게 골뱅이로 다 시작하는 게 어노테이션이죠. 이게 다 어노테이션인 거예요. 해당 CDS 뷰에는 지금 어노테이션이 모두 몇 개가 부여된 거냐면 4개가 부여된 거죠. ABAP 카탈로그.sql 뷰네임이라는 어노테이션, ABAP 카탈로그.버퍼링.스테이터스라는 어노테이션. 그래서 어노테이션이 4개를 부여했는데 그럼 어노테이션을 왜 부여하느냐라는 거죠. 왜? 그럼 여기 봤더니 CDS 데이터 모델을 그죠? 풍부하게 만든다는 거죠. 어노테이션을 통해서. 무슨 얘기일까요? CDS 데이터 모델, 이게 데이터 모델이잖아, 여러분. CDS에 대한 데이터 모델을 더 풍부하게 해준다. 뭘 풍부하게 해주냐면 이 CDS 뷰에다가 우리가 부가적인 속성, 부가적인 메타데이터를 설정해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단적인 예가 우리가 CDS 뷰를 정의할 때 그 CDS 뷰가 어떤 버퍼링을 지원할지 버퍼링 속성을 정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노테이션을 통해서 CDS 뷰에 대한 데이터 모델을 설계할 건데 이 데이터 모델은 이런 버퍼링 설정을 가져라 라고 해서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노테이션에 대해서 보면 우리가 SQL 뷰네임이랑 그 다음에 ABAP에서 사용하는 그죠? CDS 뷰 이름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설정해 줄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딕셔너리 뷰 이름은 필수죠. 그죠? 이게 딕셔너리 뷰 이름은 필수입니다. 그죠? 필수. 그 다음에 CDS 뷰 이름도 당연히 필수겠죠. 그 다음에 좀 전에 보신 것처럼 버퍼링 설정 같은 거 할 수 있는 거죠. SAP에는 버퍼링의 종류가 모두 몇 개가 있냐면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싱글 레코드 버퍼, 그 다음에 지네릭 버퍼, 풀 버퍼. 그래서 CDS도 동일하게 여러분이 버퍼링 설정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CDS 뷰를 줄 수도 있고 여러분이 버퍼링, CDS 뷰를 설정할 때 버퍼링을 싱글 레코드 버퍼, 지네릭 버퍼, 풀 버퍼 이렇게 3가지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예제는 안 나오지만 여러분이 만드는 CDS가 클라이언트에 디펜던트한 CDS인지 또는 클라이언트에 인디펜던트한 CDS인지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당연히 CDS라는 건 SAP에서 사용하는 거니까 당연히 클라이언트에 디펜던트한 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이 클라이언트 핸들링을 할 필요 있다 없다?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레퍼런스 인포메이션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취득하게 되면 우리가 누누이 알다시피 100이라는 금액을 추출하게 되면 이 100이라는 게 100원인지 100달러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SAP는 걔를 누구로 다 짝지어줘요? 그래서 커런시 어마운트 레퍼런스에서 짝지어주죠. 여러분 여기서 해주죠. 제가 한번 가서 SAP 화면에 가서 한번 보여드리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S플라이트라는 데 가보면 그렇죠? S플라이트라는 데 가보면 우리가 Currency and Quantity Field라는 데 와서 이렇게 우리가 짝지어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 프라이스는 이 테이블에 있는 이 커런시를 화폐 단위로 참조하겠다 그 얘기죠. 여러분이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CDS 뷰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다 설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어디서? 어노테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설정을 다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CDS 뷰를 이번에는 우리가 템플릿을 통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CDS에 오셔서 New CDS 우리는 ZH400 더가 04의 어노테이션 와 자기 그죠? 여러분이 뒤가 자기 번호 넣으시는 거죠? 자기 번호.
그래서 우리가 CDS 뷰를 만들 때 템플릿 통해서 만들도록 합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SQL 뷰 이름, 우리 이미 다 배운 거죠. 16자리 Z04- annotation 언더바 빵빵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select문 품절 그 다음에 sprite라고 할까요? 계속 가는 거죠. CLR ID, CONN ID, R이 하나 빠졌네요. FLD. 여기 뭐가 있어요? 프라이스라는 게 있나요? 있네요. 그 다음에 커런시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액티베이션 하시고 데이터를 실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이 프라이스라는 이 컬럼이 어떤 화폐 단위를 참조하겠다는 걸 세팅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걸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어노테이션을 넣는다는 거죠. 그렇죠? 시멘틱스 커런시 코드 얘는 화폐 단위 필드야 라는 의미죠. 얘는 화폐 단위 필드야 라는 의미로다가 여러분이 이렇게 넣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위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죠? 바로 위에다가. 그래서 바로 위에다가 요 커런시라는 요 필드는 화폐 단위 필드야 라는 걸 넣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프라이스라는 요 금액은 얘를 바라볼 거야. 그런 세팅을 해줘야 된다고 좀 전에 말씀드렸죠. 프라이스라는 요 컬럼은 얘를 바라볼 거야 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시멘틱스.amount. 커런시 코드. 그래서 나는 얘를 바라볼 거야. 이렇게 해준다는 거죠. 여기서 커런시는 당연히 얘죠. 여러분이 액티베이션을 수행한 다음에 결과를 보면 결과는 우리가 어노테이션을 주기 전이랑 주기 후랑 똑같아. 근데 나중에 여러분이 해당 CDS 뷰를 우리가 다른 클라이언트 툴에서 그죠? 다른 클라이언트 툴에서 만약에 이제 호출하게 되면 우리가 조금 전에 부여했던 어노테이션을 통해서 화폐 단위가 자동으로 다 포매팅을 돼서 우리가 출력되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노테이션을 부여하는 앞에 내용은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 셀렉트 리스트라고 하면 우리가 뭐 알다시피 셀렉트문 다음에 나오는 컬럼들, 컬럼나이라는 걸 우리가 셀렉트 리스트라고 하죠. 우리가 셀렉트 리스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빌트인 펑션들을 볼 건데, 빌트인 펑션이 보시는 것처럼 컨캐트 두 개를 이렇게 합치는 거죠. CARRID라는 컬럼이랑 CONNID 컬럼을 합쳐서 플라이트 넘버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컨캐트를 하게 되면 중간에 스페이스가 없이 그냥 더해집니다. 예를 들면 뭐 AA랑 우리가 0017을 더하고 싶으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더해지길 원하는 거죠. 근데 이 컨캐트라는 명령의 특징상 두 개가 그냥 스페이스 없이 더해져요. AA 0017 이렇게 더해집니다. 스페이스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강제로다가 우리가 스페이스를 집어넣는 뭐 그러한 기능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펑션, 빌트인 펑션들이 여러분이 여러 가지가 제공되죠. concat with space라는 빌트인 펑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concat라는 것 말고도 concat with space라는 펑션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두 개를 합칠 때 공간을 주고 합칠 수 있는 그러한 기능도 여러분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CDS를 만들 때 이제 다양한 빌트인 펑션들이 제공되어져 있고, 그다음 빌트인 펑션들이 한번 만들어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확장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한 것들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오더데이트의 월과 연도, 그죠?
오더 데이시 월과 연도를 두 개를 도하는 거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도하는 건데 컨캐트를 했네요. 그죠? 여러분이 오더 먼스라고 해서 여러분이 연도와 월을 띄어내서 여러분이 도하는 그러한 기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결국 뭐 2020년 4월이라고 하면 뭐 2020 뭐 이렇게 뽑아내는 거죠. 이렇게 뽑아내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CDS 뷰에서 이렇게 케이스문 사용하는 것도 이제 당연히 가능합니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CDS 뷰에서도 보시는 바처럼 우리가 캐스트 연산자를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LOCCURAM이라는 이 컬럼을 1.03이랑 곱하기 위해선 이 1.03이라는 건 소수점 자리이기 때문에 기본으로 여기가 플로팅 타입이거든요. 플로팅 타입과 곱하기를 하려면 플로팅 타입으로다 컨버전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강제로다가 LOCCURAM이라는 걸 ABAP 플로트 타입으로다 컨버전 시켜서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담배 피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가중치를 곱한 거죠. 1.03을 곱해서 우리가 예약 금액을 받는 거고, 담배를 피지 않는 사람은 디스카운트를 해주는 거죠. 0.02%. 그래서 우리가 어저스트먼트 어마운트라고 해서 우리가 금액을 디스카운트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거는 여러분이 쓰시다가 해보시면 되는데, 캐스팅이라는 게 여러분이 이제 익숙하지 않아요. 그죠? 익숙하지 않습니다. 스모커라는 거를 우리가 캐스팅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좀 이따 한번 같이 해보고요. 그 다음에 스페셜한 빌트인 펑션들. 그래서 우리가 SAP에서 우리가 화폐 단위를, 우리가 SAP에는 이제 매출이 뭐 달러로 매출, 유로로 매출, 엔화로 매출, 막 여러 가지로다가 우리가 판매를 우리가 전 세계에다 판매를 하니까 여러 가지 매출로다가 이제 매출이 발생하는데, 그 발생한 매출을 우리가 하나의 교량화된 화폐 단위, 그죠? 우리 회사가 매출이 10개로 다 발생돼. 달러, 유로, 엔화 막 발생하는데 하나의 공통 단위인 뭐 달러로 다 전환해서 보고 싶다. 또는 KRW, 원화로다가 다 변환해서 보고 싶다. 이런 것들 우리가 커런시 컨버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SAP에서는 이런 커런시 컨버전을 과거에는 SAP 영역에서 처리를 했었어야 됐는데, 지금은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서, 즉 데이터베이스 레벨에서 모든 이런 계산들을 다 한 방에 처리를 해서 클라이언트에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커런시 컨버전은 우리가 조금 이따 한번 보도록 하고, 나머지 내용부터 한번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보셨던 여기에 오셔서 한번 보죠. 그죠? 여기 내용에 오셔서 한번 보면 프라이스라는 금액이 있네요. 그래서 뭐 그냥 예를 드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드는 거니까 뭐 그냥 신텍스 보는 거니까 우리 프라이스 곱하기 뭐 1.03 해서 as adjust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봤더니 여러분 뭐라고 떠요? 이렇게 했더니 enlist one operand는 플로팅 타입이다. 얘가 플로팅 타입이야. 1.03이기 때문에. 그럼 얘도 뭐로다 변환해야 된다? 플로팅 타입으로 다 변환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얘가 플로팅 타입이 아니라 그냥 제가 인티저로 다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에러가 없어져. 그죠? 왜냐면 얘는 플로팅 타입이 아니니까. 근데 내가 만약 플로팅 타입에다 이렇게 곱하고 싶어 라고 하면 얘를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캐스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캐스팅. 그래서 우리가 캐스트해서 프라이스라는 금액을 우리가 모르다가 abap.fltp 플로팅 타입에다 캐스팅을 한 다음에 플로팅 타입이랑 곱해야 돼. 그죠? 곱해야 돼.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여기도 또 이렇게 해주는 게 맞겠죠. currency as adjust currency. 그럼 얘도 당연히 너 화폐 단위니? 나 화폐 단위야 라는 걸 당연히 해줘야 되고,
그럼 나는 누구를 화폐 단위로 받아볼 거니? 이거 넣어줘야겠죠. 그죠? 나는 adjust currency를 화폐 단위로 할 거야 라고 해서 이렇게 넣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액티베이션을 실행하고 한번 결과를 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요거에 대한 포매팅은 우리가 또 나중에 배워야 되는 거죠. 지금은 단순하게 뭐가 한 거예요? 곱하기 몇 한 거죠? 1.03 한 거예요. 왜 곱했어요? 쓸데없이. 곱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물론 곱하기도 되는 건 중요한 건데 여러분이 플로팅 타입이랑 곱하기 위해선 반드시 그 컬럼을 뭐로다 변환시켜야 된다? 플로팅 타입으로다 변환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FLDA에서 우리가 날짜를 우리가 연도를 뽑고 싶어 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서브스트링 FLDate 그래서 4 그죠? as year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서브스트링 그래서 이것도 앞에서 교재에 있는 내용이니까 한번 해보는 것 뿐이죠. 그래서 year는 예하고다 그죠? 예하고다라는 거죠. 그래서 flight year라고 해서 F year로 하죠. year는 예하고래요. 해보면 이렇게 연도만 이렇게 뽑히는 게 확인하죠. 우리가 이러한 기능들을 이제 할 수가 있다라는 걸 제가 이제 하나씩 보여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SAP에서 이제 가장 또 나름대로 엄청 많이 사용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앞서 설명드렸던 그렇죠 화폐 단위 컨버전.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매출이 그죠 매출이 달러로도 발생하고 있고, 오스트레일리아 달러도 발생하고 있고, 유로도 발생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 개의 매출을 하나의 매출로다가 보고 싶은 거지. 달러 매출, 유로 매출, KRW, 엔화 매출을 하나의 교량화된 거로 다 보고 싶어. 그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화폐 단위 컨버전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화폐 단위 컨버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테스트한 거는 이제 요거죠. 그래서 저기다가 한번 더 넣어볼게요. 화폐 단위 컨버전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커런시 컨버전이라는 함수를 쓴다고 했죠. 커런시 컨버전 프라이스. 우리는 화폐 단위를 전환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럼 파라미터가 있네요. amount, 어떤 컬럼을 LOCC URAM이라는 컬럼을 소스 커런시 요 LOCC URAM이라는 거는 원래 화폐 단위가 누구니? 라는 거죠. 그죠? 원래 화폐 단위가 누구니? 얘는 당연히 LOCC UR 키겠죠. 그죠? 그래서 원래 화폐 단위, 그 다음에 타겟 커런시 CUR, R이 빠졌네요. 여기는. 그죠? 그래서 타겟 커런시는 여러분 뭐로다 보고 싶다? 다 USD로 다 전환해서 보고 싶다는 거죠. 여러분이 USD로 다 전환하고 싶다 해서 이렇게 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게 되면 캐릭터 세 자리야. 근데 타겟 커런시라는 파라미터에는 캐릭터 세 자리에 오는 게 아니라 커런시 타입이 와야 돼.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캐스팅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지. as, above, 커런시 5자리죠. 그걸 해줘야 된다는 거지. 캐스팅을. 그 다음에 exchange rate date 환율 적용 일자. 그래서 환율 적용 일자는 누구다 해줄까? 라고 하는 거죠. FLDA에서다 해줘. 비행 일자를 환율 적용 일자로 해줘.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신텍스 에러가 있는데 신텍스 에러는 좀 봐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커서를 해보면 신텍스 에러 여기 가로가 하나 빠졌네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긴 또 뭐가 에러예요?
컬럼 LOCC UI 키라는 게 없다. 플라이트에는 얘가 없죠. 죄송하죠. 그죠? 이거는 프라이스고 여기는 커런시죠. 이렇게 하겠죠. 그리고 이것도 화폐 단위니까 당연히 항상 똑같이 해줘야겠죠. 뭘 똑같이 해줘요? 그렇죠. 이걸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as comp currency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야. 그죠? 그럼 이것도 역시 금액이니까 당연히 어노테이션을 반드시 넣어줘야겠죠. 그래서 나는 화폐 단위야. 그죠? 나는 화폐 단위야. 그러면 이 환율 적용된 거는 누구를 바라볼 거니 화폐를? 그럼 당연히 여기는 누구예요? 컴프 커런시겠죠. 이렇게지. 그죠? 그래서 액티베이션을 시켜주시면 이제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환율 적용하는 방법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살펴봤죠. 한번 실행을 해보면 지금 달러가 달러로 가니까 그대로죠. 한번 바꿔보면 오스트레일리아 달러가 미국 달러로 다 바뀌게 되면서 금액이 환율이 적용돼서 이렇게 바뀐 게 보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렇게 환율 적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환율 적용할 때 보면 어마운트, 원래 매출 금액, 원래 매출에 대한 화폐 단위, 그 다음에 타겟, 누구로다 전환하고 싶니? 그 다음에 환율 적용 일자, 어떤 날을 환율 적용 일자를 해줄까? 뭐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이 추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CDS 뷰에서도 우리가 동일하게 우리가 SQL문, 즉 오픈SQL에서 사용하듯이 우리가 인오 조인, 그 다음에 레프트 아우터 조인, 라이트 아우터 조인 다 사용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조인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드 리스트 전에 또는 후에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필드 리스트는 제 권장은 당연히 조인을 이렇게 수행하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게 더 합법적이겠죠. 필드 리스트가. 그 다음에 애그리게이션이 지원된다. 애그리게이션이라는 건 뭐 알다시피 sum, max, min이죠. 그죠? sum, max, min. 그럼 애그리게이션이 지원된다는 건 당연히 그룹 바이저를 당연히 해야 되고 그룹 바이저에 대한 또 필터 조건으로다가 해빙절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웨어절도 당연히 이제 줄 수가 있는 거죠. 일반 SQL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을 여러분이 다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더 많은 기능이 제공해주면 제공해줬지 기능이 줄진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러니까 애그리게이션 펑션들, 그 다음에 뭐 웨어절, 그룹 바이, 해빙 이런 건 뭐 당연히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우리도 여러분 이제 또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거는 다 아시죠? 근데 해빙절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많이 써보시진 않으셨지만 언제 써요? 그렇죠? 그룹 바이 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약을 주고 싶을 때, 그죠? 그때 쓰는 게 우리가 해빙절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유니온도 이제 지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 오픈 SQL에서 그러니까 유니온을 지원하고 유니온 5를 지원하듯이 우리가 CDS 뷰에서도 여러분 이제 두 가지 유니온과 유니온 5를 지원한다고 말씀드리고요. 결국 요거 역시도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유니온은 중복된 컬럼을 제거하죠. 즉 디스팅트한 시멘틱만 가져오는 거고 유니온 5는 중복되는 데이터 고려하지 않고 그냥 다 합쳐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유니온을 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셀렉트한 데이터 셋과 뒤에서 셀렉트한 데이터 셋의 컬럼 개수는 당연히 같아야 돼요. 여기서 셀렉트한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컬럼을 셀렉트했으면 밑에 있는 유니온절에 밑에 있는 컬럼에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똑같이 9개여야 돼. 그렇죠?
항상 위에 거, 즉 셀렉트문의 위에 있는 셀렉트문과 아래에 있는 셀렉트문의 컬럼의 개수는 반드시 같아야 돼요. 즉 여기서는 뭐라고요? first 쿼리랑 second 쿼리의 컬럼은 순서가 같아야 돼. 그 다음에 컬럼 이름도 같아주는 게 원칙이죠. 여기 이름이 id면 여기 이름도 반드시 id여야 돼. 그죠? 여기가 만약에 name이 아니라 여기가 만약에 이름이 풀네임이었다. 뭐 풀네임이었다라고 하면 당연히 어떻게 해줘야 돼요? as에서 alias를 시켜줘서 얘랑 이름을 맞춰줘야겠죠. name으로. 그래서 컬럼의 개수를 맞춰주는 건 당연한 거고, 만약에 이름이 틀려도 여러분이 어떻게? 그렇죠? alias를 통해서 이름을 반드시 맞춰주는 작업을 이제 수행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 장표로다가 여러분이 만드신 CDS 뷰는 우리가 ABAP 프로그램에서 이제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해서 앞서 설명을 드렸죠. 심지어 CDS 뷰는 데이터 타입으로다도 사용할 수 있고 SQL 뷰도 데이터 타입으로다 쓸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CDS 뷰는 여러분이 프롬절 뒤에 올 수가 있고, 여러분이 CDS 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SQL, New Open SQL을 통해서 여러분이 사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New Open SQL 신텍스는 이제 여러분이 반드시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CDS는 데이터를 셀렉트할 수 있는 즉 쿼리 랭귀지는 지원하지만 여기 나온 것처럼 Insert, Update, Modify, Delete은 이제 지원하지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엑서사이즈 10번에 있는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뭘 하고자 하는지. 엑서사이즈 10번에 있는 내용을 보면 여러분이 오픈SQL로다가 처리되어져 있는 걸 이제 New CDS를 통해서 여러분이 아마 변환하는 작업을 하는 게 아마 엑서사이즈의 주된 내용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 깊게 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제가 풀어드리지는 않고, 제가 좀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풀어드리고 하는데,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좀 집중해서 여러분이 스스로 해야 될 내용들은 여러분이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제가 굳이 풀어드리지는 않고 간단하게 이제 설명만 드리면 H1400 언더바 CDS 언더바 뷰 언더바 S1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여러분이 카피를 하는 거죠. 이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해 보면 똑같네요. 그래서 템플릿으로다가 실행하게 되면 결과가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나와. 그죠? 이거는 봤더니 각 고객별 평균 예약 일자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객 1번, SAP AG라는 고객 1번은 항상 비행기 출발일보다 26일.8일 날 미리미리 예약해. 뭐 여기 보면 에버턴이네요. 에버턴 FC라는 사용자는 항상 34일.2일 전에 예약하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SQL 가지고 여러분이 구현한 로직인데, 여러분이 만약에 솔루션을 선택하게 되면, 그죠? 템플릿 한번 가볼까요? 템플릿에 들어가 보면 여러분이 SQL문 가지고 처리한 거죠. 오픈 SQL 가지고. 그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아이고 닫아졌네요. 다시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솔루션을 선택하시게 되면 해당 솔루션 안에서는 우리가 CDS를 가지고 하게끔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CDS. CDS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 되는 겁니다. 그렇죠? CDS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기존에 있는 로직을 이제 한번 바꿔보자라는 게 엑서사이즈에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CDS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배웠고, 엑서사이즈는 New Open SQL로 되어져 있는 부분을 사용자가 만약에 솔루션을 선택하고 실행하게 되면 CDS를 활용해서 개선해라. 그럼 여러분이 당연히 해야 될 건 뭐예요? CDS 생성해야 되고, 해당 CDS를 통해서 SQL문을 완성시켜서 결과를 똑같이 만드는 거죠. 사용자가 템플릿을 선택하나 솔루션을 선택하나 결과는 동일하나, 하나는 New Open SQL, 하나는 CDS를 통해서 하게끔 여러분이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